평호입니다. 조국 사태는 날이 갈수록 볼만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이란 인물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것처럼 그가 아마 공직을 맡은 다음에서 상당히 특별한 그런 사건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먹다 보면은 웬만하면 타인을 좀 넉넉하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고, 제 자신도 조국을 바라볼 때 그런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공직자로서 입신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또 행보를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세 가지를 저는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옳은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는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보통의 생활인이나 직업인으로 살면 당연히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간섭하지 않죠. 조국 부부는 자신들의 일생을 통해서 펀드 투자, 자식들의 입시, 그 다음에 조국 부친의 빚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조국의 트위터를 통한, 페이스북을 통한 반일순동 문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부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도 그 세 가지,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그 세 가지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봤던 게 사실입니다. 역시 그런 의문은 의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걱정은 바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직자로서의 조국의 처신입니다. 우려한 대로 그의 처신은 공직에 취임한 첫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부 차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날이 맨 처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과였습니다. 압수수색을 단행하던 날 더욱더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국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명천지에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평범한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옳은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은 다 옳은 일로 간주하는 그런 아주 묘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압수수색팀이 조국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정심이 취한 행동은 바로 남편인 조국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조국이 공직자로서 과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옳은 일을 할 그런 의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의심 있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9월 26일자 모든 신문들은 조국이 직접 통화를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본인은 압력이라고 안 하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26일자 조선일보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전화를 걸어 통화하더니 압수수색 팀장인 A 부부장 검사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 였다. 검찰 사무 최고감독장인 법무장관의 전화에 팀장은 본능적으로 특수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속을 밝혔다. 이후 이어지는 대화에서 조국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차례 반복한 겁니다. 팀장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응대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전화를 거는 여자나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 팀장에게 전화를 바꾸어서 요구하는 조국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취할 행동은 아니죠. 그들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전화를 연결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개입이고 압력인지를 몰랐다고 잡아댑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부탁이 아니라 여러 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달라. 그게 압력이 아니고 뭡니까? 수사 개입이 아니고 뭐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국은 자신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국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이 묻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수사검사에게 전한 사실만으로도 직권 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광덕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이제 그런 비리 사건에 간전이 된 거죠. 취임이 얼마 되지 않은 그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얼마나 위법적인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은 모두 다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믿는 부류의 인간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버릇 못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공사 구분이 전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옳은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를 며칠 안 돼서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부부이자 대단히 특별한 인간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한수필님입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더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댓글 내용이 상당히 울림이 있는 댓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짧은 그런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댓글은 조국 옹호, 조정래의 정신체계를 보고 남긴 댓글입니다. 많이 배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수필님 말씀입니다. 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제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이름을 떨치고 산다면 존경받아 하는 게 당연하고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혼란이 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남까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는 양심과 염치와 이치와 도리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명하는 대로 하라. 양심이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라. 염치입니다. 세 번째는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치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라. 도리입니다. 한필수님처럼 멤버십 후원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주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병호입니다. 마침내 어제 오전 9시 무렵에 결국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리저리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모든 것이 대명천지하에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조국 아버지의 책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라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되는 것은 바로 실용적인 도구나 수단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앞가름을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 다음에 도구를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조국 역시 자식을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법학 전문 대학원 같은 대학을 보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나 도구나 지식을 배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실용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 그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훌륭한 것과 저급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등과 같은 것을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가치 기준, 그리고 잣대, 이와 같은 정신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은연중에 배운 게 많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남에게 속이지 않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남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정에서 배웠던 크죠. 사실 조국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됐을 때 건설업을 했던 조국의 아버지가 막대한 빚을 기술보전기금과 은행에 떠넘기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식에게 넘겼다는 그런 의혹을 주는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조국 사건을 취재해서 방송할 때 가장 놀랬던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도난 아버지, 국립대 교수 생활, 퇴역 군인이었던 처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은 조국이 외환위기를 전후해가지고 경매로 강남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저는 당연하게 아버지가 사업은 부도를 냈지만 자신이 챙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큰아들인 조국에게 물려줬구나, 그런 추측을 검색할 수 있게 됐죠. 결국 조국은 요령껏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옳은 일을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남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조국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한 일은 뭐냐? 조국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대학 입시라든지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가족들이 공모를 해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표창장을 허위로 떼고 생년월일을 조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 사이에 주역, 조연, 그리고 역할 분담이 나누어져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럼 역할 분담이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무엇이 옳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조국은 가장으로서 기능적인 능력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가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은 선악관이라든지
정의감 같은 것을 거의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오히려 왜곡된 것을 가르친 그런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자신이 선악과 정의와 부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죠. 더 정확한 것은 그런 요령껏 살아가는 일이 올바른 삶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외쳤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로지 모든 판단 기준은 사익과 목표 달성에 집중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전번에 조국의 딸과 입시를 도왔던 선생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신문에 공개되었을 때, 그때 저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은 전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구분이 모호했다는 이야기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세상살이입니다. 조국이란 가장이 집안의 상황이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까지 된 데는 그야말로 과장으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정경심 씨가 아내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도 다 가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장인 조국의 책임은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죗값을 치르면서 조국은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살이는 실리나 이익이나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상위 가치나 상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남을 이끄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 법적으로만 옳은 일일 뿐만 아니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잣대하에서도 항상 옳은 일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마 용인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 사례를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 TV 평호입니다. 10월 14일 날 조국이 전격 사퇴하니까 조국 수호를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조국이다라면서 조 장관을 응원하는 글을 그동안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 장관 사퇴에 분노한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이어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는 조국 사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오르자 조국을 지지하는 실검운동을 벌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이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또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이 나라의 영웅 최고의 법무장관 감사한다, 사랑한다 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수호전을 그동안 펼쳐왔던 친문 네티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버트 그린이 쓴 대작인 인간 본성의 법칙은 집단심리, 군중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로버트 그린의 주장 가운데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은 집단심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집단 행태를 활동할 때 사람들은 정교한 사고나 깊은 분석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오직 어느 정도의 차분함과 객관성을 가진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고 흥분을 쉽게 한다. 그들의 가장 큰 욕망은 집단 정신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는 극히 단순해진다. 선이냐 악이냐 혹은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가 남을 뿐이다. 네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쉽게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자연스럽게 일종의 권위를 찾게 된다. 자신들이 외치는 구호나 슬로건에 일종의 신성함을 부여하고 일체의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더 원시적인 사고와 행동 모드로 갈아탄다. 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집단의 교리와 주장에 맞추기 시작한다. 무의식적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외모와 언어 표현과 생각을 흉내내면서 서로서로 비슷해진다. 여섯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앙하거나 존경하는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리더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경외심과 함께 주눅들은 기분을 느낀다. 마치 리더들이 초인적 능력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간주한다. 일곱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경쟁 집단이나 적군에 대한 생각을 훨씬 단순해지고 과열된다. 그들은 패닉이나 정오, 과대망상 등을 포함해서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강력한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그린이 이야기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 가운데서도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버트 그린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집단 심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군중 심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진짜 독립적 사고가 가능한 정신적 여유 공간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 집단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현실 자체를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잔인할 만큼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상대편을 악마 취급하려는 자신의 경향을 관찰하고 그런 성향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된다. 네 번째, 리더를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게끔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카리스마나 잘생긴 외모로 호소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더 유의해서 그들의 모호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 한국 사회는 집단 시위와 데모로 아주 홍역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움직임에 조국 사태는 불을 지피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직 조국 사태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심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현재 한국 상황을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집단 심리와 군중 심리로부터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문 네티즌들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